자, 어제에 이어서 정치데스크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북한 귀순병사를 진료하고 있는 이국종 집도위와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이국종 집도위와 갈등, 논란을 빚고 있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야기, 그리고 귀순병사, 병상에 누워있는 귀순병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속속 도착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오늘은 채널A 사회부의 사건 팀장입니다. 우정열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강병규 기자. 네. 이국종 집도위 관련해서 오늘 강병규 기자가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이국종 집도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몰랐던 좀 사실이 하나 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좀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음악을 좀 취미로 삼고 있다 음악. 이런 얘기가 들려서요. 네. 저희가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있군요.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장면인데 이게 윤도현 밴드 나는 나비라는 그 장면을 연주하는 겁니다. 음악을. 네. 베이시스트더라고요. 보니까. 어허, 전자기타를 예, 치군요. 이렇게 조용히 차분하게 이제 반주에 맞춰서 이제 기타 줄을 챙기고 있는데 이제 이게 2012년도 학술 대회에서 이제 공연에 나선 건데요. 이후에 보면은 이제 서태지의 시대유감이라는 이제 신나는 나옵니다. 음악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던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음악을 즐기면서 기타 줄을 튕기는 모습이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되게 뭔가 까칠하고 깐깐한 듯한 보였던 이국종 교수의 또 다른 인물을 발견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화제가 됐었고요. 예. 실제로 2011년도에는 의사들끼리의 그 가요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대요. 그 대상을요? 예, 그 오. 정도로 상당한 실력파로도 좀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강 기자는 기타 칠 줄 압니까? 저 배우려고 했었는데 제가 꾸준히 못 배워가지고요. 꾸준히 못 배웠습니까? 예, 그래서 예. 포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국종 집도위가 저렇게 전자기타를 튕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노은지 기자, 이국종 집도위가 이 기타를 배우게 된 사연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기타에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대학생 때 원래는 통기타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통기타. 통기타를 잡은 이후에 락 음악에 빠져들어서 독학으로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그 베이스를 이제 연주하는 모습은 독학으로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과 의사들끼리는 손목 스냅으로 그 내공을 알 수 있다. 손목을 잘 쓰는 거에 따라서 의사로서 내공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기타 연주하는 게 그 손목을 쓰는 외과 수술과 비슷하다. 그래서 매력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또 수술하는 것과 또 이게 기타 연주하는 것과의 또 상관관계가 있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얼마 전에요. 그 귀순병사와 이국종 집도위가 소녀시대 노래 지라는 걸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록 버전의 음악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녀시대 그 노래 지도 오리지널 버전과 함께 록 버전을 좀 들려줬는데 그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했었잖아요. 예. 예, 그 이유가 밝혀진 건데 이제 이 센터장의 목소리 들어보고 계시겠습니다. 제가 세 곡을 틀어줬었는데 처음에 그 소녀시대 G가 있는데 소녀시대 G가 락 버전이 있고요. 인디밴드에서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G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보고 그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오리지널 걸그룹이 부른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두 밴드는 그냥 남자들이거든요. 남자들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남자들 밴드 음악이 더 좋은데 너 왜 이게 좋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우 팀장이 또 이국종 집도위를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녀시대 G의 그 록 버전을 들려줬다는 거잖아요. 귀순병사한테. 어떻게 보면 이국종 집도위 본인 취향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예전부터 록을 좋아한다고 많이 밝히기도 했고요. 예. 한번 수술 들어가면 이 중증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시간씩 그 수술을 하기도 하고 뭐 36시간 연속 근무를 한 다음에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36시간이요? 네. 한 번 아이고. 근무를 하면 녹초가 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수술이 이어지고 하니까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록 음악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해요. 번쩍 든다. 예. 그래서 록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 교수가 예전에 그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 외과 의사의 그 피곤한 수술 후의 피곤한 상황을 전투기 파일럿이 작전 연습을 마치고 난 다음 돌아갔을 때 녹초가 되는 상황에 비유했는데 예. 그럴 때 록 음악이 자신에게 각성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소녀시대 G 락 버전을 들려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계속 이렇게 기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의 집무실 방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한
궁금한데 이 디스크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 내부를 보다 보니까 구석에서 발견한 사진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미와 다림판이 사무실 한켠에 저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의 집에 가지 않는데요. 이국종 센터장이 집에 거의 가지 않고 환자만 돌보기 때문에 와이셔츠라든지 아니면 그 의사 가운 같은 것들을 직접 소형 세탁기에서 빨고 그 이후에 다림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림판과 다리미까지 구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10제곱미터 3평 남짓한 이국종 집도의의 사무실을 들여다봤고요. 우정열 팀장, 네. 어제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국종 집도의가 왼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저희가 오늘 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이 망막의 혈관이 파열돼서 아이고. 왼쪽 눈에 시력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네. 이 정밀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왼쪽 눈에 시력이 없다고 하는 건 사실 의사로서는 치명적인 핸디캡이 될 수 있는데요. 2년 전쯤에 직원 건강검진에서 이런 그 눈의 상태가 발견된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얼마만큼 이국종 교수가 스트레스와 경무에 시달리는지 이걸 네. 보여주는 건데요. 음. 이 사무조원리호의 석혜균 선장도 몇 번 빨리 고치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치료를 권했는데 예. 이 바쁜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보면은 이국종 집도의의 부친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국종 집도의가 의사가 되게 된 것은 그 이국종 집도의의 어린 시절에 기인하는 것 같거든요, 노 기자. 어떤 네. 사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은 아버지도 왼쪽 눈을 잃었던 국가유공자였는데 뭐 사실 그것까지 닮은 뭐 부자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좀 들고 그러게요. 그리고 어릴 적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가유공자 자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 뭐 복지 카드로 의료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할 정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고 어떤 합니다. 에피소드예요? 네,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그 뭐 장애인의 아들이다 이런 손가락질도 받았다고 하고 병원에서는 국가유공자 복지의료 카드를 들고는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앞에서 문전박대를 하기도 했다는데 그렇군요. 특히 또 동사무소에서 이 상위 군인들에게 지급을 하는 밀가루를 어머니가 들고 오는 과정에서 네. 남의 눈을 피해서 밤 시간대 이동을 하다가 잘못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그 다 흘렸대요 밀가루를. 밀가루를. 네, 그래서 그 도로에 떨어진 밀가루를 이제 이국종 센터장과 어머니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주워 담는데 밀가루가 사실 뭐 주워 담기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갑자기 울컥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이제 장애인과 그 가족들한테 너무 좀 약간 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사실 아픈 사람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고 네. 의사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제 저희가 그 말씀 전해드렸죠. 이국종 집도의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되게 많이 벌 것 같으십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8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우정열 팀장. 네. 근데 또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이국종 집도의가 나는 연간 한두 푼도 아니고 한 1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 아주대학교 교수회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냈던 글인데요. 그 사실 10억 원의 적자를 병원 측에 매년 안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뭐냐면 급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처치나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판단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수술이나 처치를 한 다음 약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예. 나중에 우리 보건당국에 건강보험공단에 이만큼 치료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험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과다한 치료입니다. 이건 지금 보니 불필요한 치료였습니다라고 해서 삭감을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삭감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10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네. 그래서 병원에 손해를 끼치는 의사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국종 교수는 자기는 미국에 있는 외상 치료에 대한 교과서대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치료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좀 아쉬움을 애둘러서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 팀장 얘기 들으니까 지금 청와대 뭐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글이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그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이국종 집도의가 우리 페인트 칠하잖아요. 벽에 이렇게 페인트 붓을 들었다는데 이국종 집도의가
느닷없이 왜 페인트 붓을 들었던 겁니까? 이거 무슨 사연입니까? 그러니까 기타도 치고 페인트붓 들었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그림도 그리나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이국종 교수가 실제로 그렸던 게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볼까요? 저게 아주대병원 앞에 헬기 착륙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헬기가 착륙할 때는 이렇게 큰 H라는 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게 헬기가 착륙한 저 H자 글자를 이국종 센터장이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기가 지금 아주대병원 앞에 정면 입구의 보도블럭인데요. 보통 이제 옥상 건물에 있는 H자 헬기 이 착륙장을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예. 사실은 제대로 된 그 착륙장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걸 만드는데 20억 원이 정도 든다. 이래서 이제 병원 측에서 마련을 해주지 못하니까 네. 이국종 교수가 12,000원짜리 페인트를 직접 사서 H자 헬기 착륙하라고 그걸 직접 표시를 했다고. 일단 김 PD 저 이국종 집도이가 그렸다는 그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페인트 붓으로 직접 그렸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음악이면 음악, 뭐 페인트 붓으로 그림이면 그림, 그냥 이제 어떤 수술만 잘하는 게 아니었던 거네요. 어찌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저건 사실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지, 뭐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헬기 착륙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그 헬기장 그 표시를 그린 거죠. 예. 그런데 우 팀장, 네. 이국종 집도이가 며칠 전에요. 한 3시간 가까이 격정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격정이라는 표현과 또 다른 모습의 이국종 집도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요? 이거 네.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채널의 사건팀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이국종 교수를 밀착 취재했는데 예. 사실 이국종 교수 외모만 놓고 보면 되게 이지적이기도 하고 뭐 합리적이기도 약간 하고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좀 뭐 첫인상은 차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신을 취재하러 온 뭐 내신 기자, 외신 기자들에게는 또 그와 좀 상반되는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예. 어떤 말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저씨가 왜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 힘들게.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요. 왜 그래요? If you have any kind of question that you'll be able to ask me anytime. Do you have a simultaneous translator here? 네. 무슨 상황이었던 거죠? 차가운 바닥에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계지 마시라. 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2차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CNN 등 외신 기자들이 와 있으니까 통역은 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물어봐라. 기자들에게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이제 이국종 집도이는 언론과 좀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본인이 기타에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대학생 때 원래는 통기타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통기타를 잡은 이후에 락 음악에 빠져들어서 독학으로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그 베이스를 이제 연주하는 모습은 독학으로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과 의사들끼리는 손목 스냅으로 그 내공을 알 수 있다. 손목을 잘 쓰는 거에 따라서 뭐 의사로서 내공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기타 연주하는 게 그 손목을 쓰는 외과 수술과 비슷하다. 그래서 매력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또 수술하는 것과 또 이게 기타 연주하는 것과의 또 상관 관계가 있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얼마 전에요. 그 귀순병사와 이국종 집도이가 소녀시대 노래 지라는 걸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록 버전의 음악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녀시대 그 노래 지도 오리지널 버전과 함께 록 버전을 좀 들려줬는데 그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했었잖아요. 예. 예, 그 이유가 밝혀진 건데 이제 이 센터장의 목소리 들어보고 계시겠습니다. 제가 세 곡을 틀어줬었는데 처음에 그 소녀시대 G가 있는데 소녀시대 G가 락 버전이 있고요. 인디밴드에서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G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보고 그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오리지널 걸그룹이 부른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두 밴드는 그냥 남자들이거든요. 남자들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남자들 밴드 음악이 더 좋은데 너 왜 이게 좋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우 팀장이 또 이 이국종 집도이를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녀시대 G의 그 록 버전을 들려줬다는 거잖아요. 귀순병사한테. 어떻게 보면 이국종 집도이 본인 취향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예전부터 록을 좋아한다고 많이 밝히기도 했고요. 예. 한번 수술 들어가면 이 중증 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시간씩 그 수술을 하기도 하고 뭐 36시간 연속 근무를 한 다음에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36시간이요? 네. 한번 아이고. 그 사실 10억 원의 적자를 병원 측에 매년 안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뭐냐면 급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처치나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판단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수술이나 처치를 한 다음 약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예. 나중에 우리 보건당국에 건강보험공단에 이만큼 치료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험료를 주십시오라고 네. 얘기했을 때 그걸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과다한 치료입니다. 아. 이건 지금 보니 불필요한 치료였습니다라고 해서 삭감을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삭감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10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네. 그래서 병원에 손해를 끼치는 의사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국종 교수는 자기는 미국에 있는 외상 치료에 대한 교과서대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치료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좀 아쉬움을 애둘러서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 팀장 얘기 들으니까 지금 청와대 뭐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글이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그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이국종 집도이가 우리 페인트 칠하잖아요. 벽에 이렇게 페인트 붓을 들었다는데 이국종 집도이가 느닷없이 왜 페인트 붓을 들었던 겁니까? 이거 무슨 사연입니까? 그러니까 기타도 치고 페인트붓 들었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그림도 그리나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이국종 교수가 실제로 그렸던 게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볼까요? 저게 아주대병원 앞에 헬기 착륙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헬기가 착륙할 때는 이렇게 큰 H라는 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게 헬기가 착륙한 저 H자 글자를 이국종 센터장이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기가 지금 아주대병원 앞에 정면 입구의 보도블럭인데요. 보통 이제 옥상 건물에 있는 H자 헬기 이 착륙장을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예. 사실은 제대로 된 그 착륙장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걸 만드는데 20억 원이 정도 든다. 이래서 이제 병원 측에서 마련을 해주지 못하니까 네. 이국종 교수가 12,000원짜리 페인트를 직접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보면은 이국종 집도의의 부친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국종 집도의가 의사가 되게 된 것은 그 이국종 집도의의 어린 시절에 기인하는 것 같거든요, 노 기자. 어떤 네. 사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은 아버지도 왼쪽 눈을 잃었던 국가유공자였는데 뭐 사실 그것까지 닮은 뭐 부자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좀 들고 그러게요. 그리고 어릴 적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국가유공자 자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 뭐 복지카드로 의료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할 정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고 어떤 합니다. 에피소드예요? 네,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그 뭐 장애인의 아들이다 이런 손가락질도 받았다고 하고 병원에서는 국가유공자 복지의료 카드를 들고는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앞에서 문전박대를 하기도 했다는데 그렇군요. 특히 또 동사무소에서 이 상위 군인들에게 지급을 하는 밀가루를 어머니가 들고 오는 과정에서 네. 남의 눈을 피해서 밤 시간대 이동을 하다가 잘못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그 다 흘렸대요 밀가루를. 밀가루를. 네, 그래서 그 도로에 떨어진 밀가루를 이제 이국종 센터장과 어머니가 땀을 헐뻘 흘리면서 주워 담는데 밀가루가 사실 뭐 주워 담기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네. 갑자기 울컥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이제 장애인과 그 가족들한테 너무 좀 약간 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사실 아픈 사람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고 네. 이사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제 저희가 그 말씀 전해드렸죠. 이국종 집도의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되게 많이 벌 것 같으십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8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우정열 팀장. 네. 근데 또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이국종 집도의가 나는 연간 한두 푼도 아니고 한 1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 아주대학교 교수회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냈던 글인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정치데스크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북한 귀순병사를 진료하고 있는 이국종 집도의와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이국종 집도의와 갈등, 논란을 빚고 있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야기 그리고 귀순병사, 병상에 누워있는 귀순병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속속 도착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오늘은 채널A 사회부의 사건 팀장입니다. 우정열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강병규 기자. 네. 이국종 집도의 관련해서 뭐 오늘 강병규 기자가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이국종 집도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몰랐던 뭐 좀 사실이 하나 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좀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음악을 좀 취미로 삼고 있다 음악. 이런 얘기가 들려서요. 네. 저희가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있군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장면인데 이게 윤도현 밴드 나는 나비라는 그
그 장면을 연주하는 겁니다. 음악을. 네. 베이시스트더라고요. 보니까. 어허, 전자기타를 예, 치는군요. 이렇게 조용히 차분하게 이제 반주에 맞춰서 이제 기타 줄을 챙기고 있는데 이제 이게 2012년도 학술 대회에서 이제 공연에 나선 건데요. 이후에 보면은 이제 서태지의 시대유감이라는 이제 곡에 신나는 나옵니다. 음악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던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음악을 즐기면서 기타 줄을 튕기는 모습이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되게 뭔가 까칠하고 깐깐한 듯한 보였던 이국종 교수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화제가 됐었고요. 실제로 2011년도에는 의사들끼리의 그 가요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대요. 그 대상을요? 예, 그 오. 정도로 상당한 실력파로도 좀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강 기자는 기타 칠 줄 압니까? 저 배우려고 했었는데 제가 꾸준히 못 배워가지고요. 꾸준히 못 배웠습니까? 예,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국종 집도이가 저렇게 전자기타를 튕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노은지 기자, 이국종 집도이가 이 기타를 배우게 된 사연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을 하면 녹초가 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수술이 이어지고 하니까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록음악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해요. 번쩍 든다. 예. 그래서 록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 교수가 예전에 그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 외과 의사의 그 피곤한 수술 후에 피곤한 상황을 전투기 파일럿이 작전 연습을 마치고 난 다음 돌아갔을 때 녹초가 되는 상황에 비유했는데 네. 그럴 때 록음악이 자신에게 각성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소녀시대의 G 락 버전을 들려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계속 이렇게 기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의 집무실 방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이 디스크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 내부를 보다 보니까 구석에서 발견한 사진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미와 다림판이 사무실 한켠에 저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의 집에 가지 않는데요. 이국종 센터장이 집에 거의 가지 않고 환자만 돌보기 때문에 와이셔츠라든지 아니면 그 의사 가운 같은 것들을 직접 소형 세탁기에서 빨고 그 이후에 다림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림판과 다리미까지 구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10제곱미터 3평 남짓한 이국종 집도이의 사무실을 들여다봤고요. 우정열 팀장, 네. 어제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국종 집도이가 왼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저희가 오늘 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이 망막의 혈관이 파열돼서 왼쪽 눈에 시력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예. 이 정밀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왼쪽 눈에 시력이 없다고 하는 건 사실 의사로서는 치명적인 핸디캡이 될 수 있는데요. 2년 전쯤에 직원 건강검진에서 이런 그 눈의 상태가 발견된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얼마만큼 이국종 교수가 스트레스와 경무에 시달리는지 이걸 네. 보여주는 건데요. 이 사무조원리호의 석혜균 선장도 몇 번 빨리 고치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치료를 권했는데 예. 이 바쁜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